2021년 4월 23일 금요일 10시 38분 28초. 오늘도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네이버의 카페 스톡헌터, 스톡헌터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스톡헌터도 한번 이제 또 나오실 때가 됐죠. 가치투자클럽도 계속 뭐 분석 자료만 지금 게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 오늘 키 큰 녀석 나와주셨고. 안녕하세요, 키 큰 녀석입니다. 네, 키 큰 녀석 그러니까 너무 오는데, 우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회원 사업 이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회원 가입 합시다 우리. 그럴까요? 1비트코인 이런 거. 아,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한 개면 엄청 비싼데? 아, 그렇구나. 시세를 알아보고 말씀하셔야지. 아, 오늘 비트코인 또 난리 부르스라서 비트코인 한 개 지금 8천만 원 그렇게 할걸요? 8천만 원 하다가 지금 6천만 원도 깨지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6,200인가 그랬는데 지금 또 5,900만 원이고, 한 3분 사이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대. 원래 코인은 믿습니다로 가야 되는 거죠. 가즈아. 가즈아. 얼마 전에 그 코인 하나 들어온 거 있잖아. 뭐 아로하나 토큰? 그건 50원에 ICO 해가지고 30분 만에 5만 몇백 원 가서 30분 만에 10만 %. 주식 뭐하러 하냐? 10만 % 이런 거 해야지. 거의 광기인데요, 이거. 크레이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 되게 꼬여가는 게 있어요. 많아.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도 꼬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그널이나 신호를 잡아야 되는데 시그널을 못 잡게 페드라는 데서 자꾸 숨기고 있어. 페드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 미국의 페드의 눈치를 보고 있죠. 통상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할 때도 뭐 코로나가 작년에 되게 막 창궐했을 때 위험 지표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리보금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보셨을 거야. 리보금리, 뭐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그래서 런던 은행 간 기준 그때는 거래되는 금리, 이 리보금리를 없앨라 그래, 페드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조작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대체되는 금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라라 그래갖고 용어는 좀 어렵지만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2023년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리보를 철폐하고 그거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호를 자꾸 숨겨버리니까 판단을 못 하겠는 거지. 우리 같은 매크로를 좀 많이 봤던 사람들은 뭔가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본시장이 막 뒤죽박죽 엉켜버리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이상한 급등을 보이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푸는 정책들을 또 내놨지만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학파에 데이비드 리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건데, 비교 우위설 이런 게 있다고. 재미없지. 재미없어. 공부를 하고 그래요. 아니, 비교 우위설, 이 리카르도의 그 대등정리라는 게 있는데, 대등정리가 뭐냐면 돈을 푸는 만큼 어디선 돈을 구해와야 된다는 개념이거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한 뭐 경기 부양안, 그리고 몇 조 달러씩 풀고, 그저께는 이제 가족 보호 정책, 뭐 이렇게 하고, 가족 계획안이지. 거기에 또 돈을 푼다는데, 그 바로 뒤에서 나온 게 이제 증세, 부자 증세.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이 목요일날 한번 내려가 주식 조정을 받았는데, 부자 증세의 핵심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삥 뜯는 거니까, 연봉이 100만 달러, 우리 돈은 한 11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돈 뜯겠다는 거고, 해당 사항이 많지 않지. 연봉이 40만 불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40만 불 이하인 사람들. 근데 하여튼 이 리카르도의 대등정리를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의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도 그렇지만 모든 이 인생의 철학도 똑같거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균형이 지금 자꾸 깨지는 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거든. 느낌만 그럴 뿐이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경제 지표가 좋아. 막 소비 지표도 좋고, 주택 판매 지표도 좋고, 생산 지표도 좋고, 지표가 좋으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리의 얘기를 좀 어렵게 BI 가지고 했어요. 네. 아니야. 눈이 풀리는데요, 앞에 분들이. 이게 어렵게 꼬면은 한두 것도 없이 꼬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은 어떠냐? 내 이거잖아. 주식 계좌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겁난다 이거지. 겁난다. 내 포인트는 당분간은 좀 겁난다. 계속 밀고 가기에는 좀 겁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한 섹터들은 막 장난 아니게 올라간다. IT 이런 애들, 키 큰 애들처럼. 얘들은 올라가니까 매크로를 보는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시장은 좀 조심하자라는 게 뭐 다 팔아라 이런 건 아닌데, 코인 시장이 미쳤어. 그거는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잖아. 뭐 인플레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 이게 전통의 개념이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또 어렵게 얘기하면 카지노 캐피탈리즘, 카지노 경제학의 일종인데 카지노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 들어서 생산적인 것들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다 금융으로 거래. 코인도 다 그러잖아. 코인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 그지? 비트코인 본 적 없잖아. 그냥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다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서 막 비대해지고 너무나 뚱뚱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지를 해. 그 다이어트가 한 번에 꽝 거리는 거야. 코인처럼. 코인 꽝 거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막 밀고 가자라는 걸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못 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당분간 좀 조심은 해.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 미수 이런 걸로 막 무리하지 말고 그냥 치고 빠지고 조금 그렇게. 장기 투자는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IT 지금 나와 있지만 IT를 여기서 장기 투자를 난 외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요는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좀 또 있고 해서 코로나 상황도 지랄이잖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라는 것처럼 작용 반작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바이러스도 똑같다고. 바이러스가 딱 나와서 백신을 만들었더니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 또 다른 백신을 나왔더니 또 변이를 하고 이 변이하다가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주목되는 거는 백신의 강도도 올라가는 거야. 백신이 이제 임상을 안 하고 바로 막 투여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은 일부 여성들이 생리불순이 나와. 그 생리불순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손을 번식해야 되는 인간으로서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궁극적으로는 숙주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숙주를 죽이는 쪽으로도 옮겨가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된다니. 그런 외신 기사들을 놓치지 말고 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정립이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코인만 이거 눌러가지고 하지 말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이러스. 주발리님 요즘 코인해요? 몰라. 아니 주발린 20대 30대에 많이 하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야곱의 사다리라고. 요즘 책을 좀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는데도 그 사다리를 찾아다니는 뭐 종교적인 의미니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30대한테는 부동산도 안 돼. 주식시장은 재미없어. 코인은 하루에 뭐 3, 40%씩 왔다 갔다 신나. 그러니까 그 신분의 어떤 세탁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야곱의 사다리로 마지막에 사다리를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다리다. 조심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 주에는 뭔가 북한에서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태양절을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파악한 여러 가지 외신 정보들을 취합해 본 결과 심포에서 그때 잠수함 얘기를 했지만 한번 테스트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방부도 자료 취합해 보면 다 나옵니다. 산팔로스 같은 데 찾아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북한의 그 SLBM급 시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지랄하겠지. 빅텍을 한번 이번에 또 다시 보겠어. 단타로 본다는 얘기는 뭐지? 하여튼 연락하고 쓸 건 아니잖아. 누구 나한테? 나한테 연락하고 쏘진 않지. 하여튼 위성으로 봐야죠. 위성으로 봐야 돼. 항공우주는 좀 이상하. 또 하나 솔로엠이라는 작은 기업을 좀 보고만 있어요 지금.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제 들은 거라서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애견인 우리 집 쭈쭈가 있잖아. 쭈쭈 할배 12살 이제 조만간에 말을 할 것 같아. 말을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출현을 시켜가지고 그 쭈쭈군도 그렇지만 보통은 이 인식 칩을 다 애견인들은 하거든. 근데 이 강아지를 분실하거나 했을 때는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을 때 찍어보면은 그게 나오지 주인이. 근데 이제 솔로엠이 하는 거는 강아지 목걸이를 찾아서 위성으로 찾아내는 거를 한대. 근데 아이폰 쪽하고 솔로엠이 디자인을 했는데 이번에 그 찾아보면은 되게 이쁘게 나왔나 봐. 뭐라 그러더라. 무슨 에어태그? 에르메스랑 저기를 해갖고 디자인 되게 이쁜가 봐. 비쌌겠지?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산다 그거 이 방송 보면. 우리 와이프 산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산다니까. 한번 찾아봐요. 솔로엠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상가에 공실 되게 많은데 강아지 간식 파는 회사들이 하여튼 애견 산업은 펫 산업이라고 하지만 뭐 계속
확장하는 산업이고 인구가 줄면서 이제 뭐 더 어쩔 수 없이 저출산의 어떤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이야 다. 네. 코로나 때문. 어제 듣고 오늘 아침에 지금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차피 월요일 날 또 모 자산운용사가 하고 또 브리핑 하려면 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불러서 갔을 뿐이야.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치킨 먹으면 콜라 땡기는데 내 얼굴 보면 이마형 얼굴 생각나는데 어떡해. 내가 뭐 체이만 뭐라 그랬나? 자, 하여튼 뭐 그냥 매크로는 별거 특별한 뭐 길게 얘기해봐야 뭐 재미도 없고. 자, 그래서 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바이오는 잘 투자해야 됩니다. 잘 투자해야 돼. 욕이 일상의 다반사라서 같이 욕합니다 애들 나한테. 아니에요. 태륜으로 만들고 그래. 삼촌이라 그래 이제. 야,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무슨 삼촌이야. 같이 들어가. 날 차 많이 나요. 많이 안 납니다. 많이 나요. 거의 근소한 차이고. 기업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IT가 그래도 제일 영향을 덜 받는 네. 편이지. 반도체가 뭐 투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JY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지금 뭐 계속 사면 얘기를 꺼내고 있죠. 네, 분위기를 그게 이제 국정농단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을 같이 사면해야 JY 사면에 명분이 서서 자꾸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안쓰럽지. 재벌 걱정을 하고 그래요. 아 근데 기업들이 뭐 네.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주식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봐 뭐 실제 수익률은 대체에너지, 탄소, 기후 얘기. 그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방에서는 얘기를 해드렸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후회의를 왜 했겠냐 미국 주도로 바이든 형이. 그렇죠. 중국을 뭐 또 이렇게 때리기 위한 어떤 비관세 장벽이라고 봐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삥 뜯으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지. 미국에서는 미국 주도로 회의한 다음에 우리 50% 탄소 감축할 거야. 니네도 다 50%씩 해. 중국이 50% 감축하면 공장이 절반이 스톱해야 되는데 야 나 뒤지란 얘기야? 중국은 못하겠다 그랬거든. 그래? 근데 우리는 50% 감축했으니까 그럼 이 기준에 부합 못하면 이제 세금 때릴 거야. 관세를 매긴다고. 통관 관세를 더 때린다고. 그래야 삥을 뜯고 재원이 마련돼야 또 복지를 넓히고 아까 얘기했던 리카르도의 대등원이 하여튼 그렇게 돼서 기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체 에너지나 이제 공장을 미국에 이제 짓잖아요. 우리도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데? 발전소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리백. 그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땡겨와서 이제 상당 부분 그 미국 내 어떤 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발전소도 미국에 같이 들어가나?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저기 사막 같은 데다가 태양광 쫙 깔면 효율 좋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야 그럼 신성인지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기 생산 단가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전기를 소비하는 데는 도시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송전에 대한 코스트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송전망을 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 넓은 땅덩이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수전의 기법으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수소를 원유처럼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떤 구상인 거죠. 관련 기업은 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얼셀 뭐 이런 회사들을 봐야죠. 신성이 엔진. 난 신성이 엔진도 좋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보니까 지금 뭐 CS 윈드 풍력주들 뭐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연관성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CS 윈드, 삼강 M&T 이런 거는 이제 해상풍력 대장주니까 항상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고. 해상풍력하고 근데 뭐 저기하고 관계가 있니?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거. 관련이 있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기존 화석연료 가지고 생산하는 거는 아리백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아까 저기 형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경제 문제를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면 변수들이 너무 많이 꼬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가 경제를 주도하는 모양새예요.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회의했는데 주제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이 회의를 주제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면 존 볼턴 같은 아저씨가 한 거예요. 아니 반도체 회의를 왜 국가안보보좌관이 존 볼턴 왜 반도체 회의를 주제를 할까? 이거는 이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안보 이슈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거는 뭐 경제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분담해서 데이비드 리카르도처럼 잘하는 나라에서 많이 생산해서 적은 나라한테 무역을 하면 비교 우위를 그게 이제 비교 우위가 이제 세계 무역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인데 맞아.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에 반도체 생산 제조 라인이 모두 중국에 있으니까 와 이게 서로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반도체 라인 깔고 유럽에도 반도체 라인 깔고. 근데 이게 단순히 패권뿐만 아니라 뭔가 아는 것 같아. 뭔가 인지를 강하게 했어. 그러니까 코비드도 백신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 백신 언제 맞냐? 그러게요. 좀 이렇게 백 좀 써봐요. 백신 놔줘요? 그래서 반도체 이 사이클은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갈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지금 계속 쇼티지는 네.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지. 그렇죠. 나오는 족족 재고를 쌓고 있잖아. 빨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미국이 저렇게 계속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물량을 계속 확보해 있는 돈 뭐 다 쌓아가지고 그렇죠. 나오는 족족 다 빨아들이니까 계속 물량이 없고 쇼티지가 나고 가격이 오르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증설을 많이 했어. 근데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줄 따라가면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오는 거죠. 그렇지. 막 또 물량 풀면은 그래 똑같은 거예요. 코인도 만약에 이렇게 결국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동안은 괜찮아 이거잖아요. 그렇지. 나만 꼭지 안 반도체도 결국 공급 과잉이 올 텐데 언제 올 거냐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가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목에 좀 찬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입에 발린 얘기처럼 실적 장세도 막 얘기하고 실적을 봐야 된다 기업을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 실적을 사실은 프라이싱으로 땡겨왔어.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조금 전문 용어로 또 쓰자면은 어닝 인플레이션. 이게 값어치가 조금 빨리 올라가서 지금 주가에는 상당 부분 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지. 인텔이 네. 오늘 저녁에 아마 실적을 내놓을 거야. 좋아. 시간에선 주가가 떨어져. 그거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논하기에는 우리 지금 부품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있잖아. 맞아요. 네. 이 위치에서 신규로 고 무조건 고 하기는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맞아요. 네. 너는 괜찮니? 사실은 이게 여기가 피크일지 아니면 좀 더 파티를 즐겨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용이나 레버리지는 좀 끄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과정이라고 리플레이션 투자라고 용어들 많이 쓰는데 반도체나 IT 장비 쪽도 리플레이션 과정 약간 조금 내려와야 돼. 내려오거나 옆으로 좀 가거나 그래야지만이 또 이제 재밸류에이션 다시 또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것들을 하겠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좀 많이 올라간 것들 있잖아. 그렇죠. 우리 한미반도체 사실 되게 좋게 그렇죠. 얘기하고 오늘 금요일에도 한미반도체 오른다고 그랬지. 맞아요. 금융상무는 좋겠다. 실명을 막 까고. 아니 그거 뭐 있는 사람이죠. 네네,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또 쉽게 팔아버리면 이게 또 계속 오르면 또 그걸 못 견딜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일부 비중 조절하고 그동안 이제 수익 난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끝까지 가보는 거지 사실. 일단은 세제 혜택이 너무 세요. 세제 혜택은 사실 죽은 자식도 벌떡 일어난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굴기한다고 40% 지원한다잖아요. 재정 지원을 한다 그러고. 근데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이라 그랬어. 지원하면 또 뭔가 뺏어갈 텐데. 그렇죠. 뭘 뺏어갈라나 그래. 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당근만 주지는 그렇죠. 않을 텐데. 미국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또 K 반도체 육성한다고 후다닥 뭔가 또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세제 혜택이에요. 결국 세제 혜택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건데 일단 양양자 의원이 이제 원래 삼성 반도체 출신이시니까 이걸 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거를 오케이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오케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반도체주는 한 번 더 리레이팅 멀티 세제 혜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증세로 법인세를 뜯잖아. 그렇죠. 그 굴지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요 있다. 섹터만. 예. 대선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어차피 참패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틀려버렸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뭐 세금을 많이 매겨놨더니 오히려 거부감만 이루어져서 내년에 이제 대선이 3월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네요. 1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는 거는 예전에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러시 때 결국 금을 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청바지만 그렇죠. 보겠지.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거든요. 리바이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곡괭이가 뭐냐?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바지가 그 소모품, 파츠 의류로 볼 수 있는 거고. 파츠. 그렇죠.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반도체 장비 중에 뭐 오른 거 다 뺄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그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 여기서 좀 이제 단계적으로 포인트 하나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장비주 중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반도체가 좋은데도 디스플레이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지? 지금 보면 원익 IPS 같은 원익 회사, IPS. 디스플레이 비중 꽤 되는 그리고 이제 KC텍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이제 KENJ 이런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KNJ가 네. 실리콘 카바이드. 네 맞아요. SIC. SIC인데 네. 매출의 한 60-70%는 디스플레이 그 엣지 클라이언트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SIC 쪽이 고마진이라서 이제 전체 이익은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1,000억이 안 되잖아. 그렇죠. 988억이야 그 KNJ 시가총액이. 이런 거는 부담이 없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봤을 때 장비 업체 중에서 5, 6천억, 6천억대 이상부터는 요즘은 거의 그렇죠. 6, 밸류 7천억이죠. 부담이 있다. 그렇지. 조단이 넘어가는 것도 약간.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2분기쯤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지. 그러면 이 관련 업체들은 반도체는 원래 좋았던 거고 디스플레이 때문에 저평가돼 있었는데 요게 그러네. 갑자기 플러스로 되는 거. 악재가 호재가 돼버리는 KNJ 좋다. 네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는 거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원익 IPS? 네네 원익 IPS 반도체 증착 쪽인데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지? 2조 7천억 정도 돼요. 아 너무 비싸다. 요즘은 아시죠? 대형주가 훅 불어오면 날아가요. 그러다가 밑으로 훅 부르면 훅 날아간다요. 근데 밑으로 잘 안 빠져. 왜냐면 실적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일부 하고 선수들이 그래도 부들고 있는데 누군가 또 받아줘야 되거든. 호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 우리 외국인 호구 좀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 외국인은 안 들어와.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멘트들을 영악해 그죠? 메리트가 없는 거지. 외국인은 재정 거래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 금리 차이, 판 차이 이게 먼저 개런티가 돼야 돼. 여기는 개런티라는 건 뭐냐면 그 리스크를 줄여놓은 다음에 주식으로 뭘 깝짝거리거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주식만 알로 사는 애들은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다고. 다이나믹하게 막 치고 빠지는 헤지 펀드들 이런 애들 요즘 안 들어와. 다 비트코인에 가지. 우리 벨리기포드 같은 그렇지. 그죠? 네. 벨리기포트. 거긴 장투하는 맞아요. 네. 형태라서 약간 테크 쪽에 굉장히 밸류를 주는 액티브 그렇지. 이오테크닉스사 있고 고영 한미반도체도 좀 살 수 있겠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 벨리기포트가 이제 벨기에 어디지? 이제 영국 쪽이고 영국 쪽. 테슬라 이대주주 맞아. 유명한 거. 그래서 사실은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데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5% 6%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업턴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 장비 쪽에서 있는 게 신규 부문 쪽에서 뭔가 좀 최근에 튀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고영이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우리 방송하고 나서 좀 움직였는데 얘도 거래가 좀 많이 없어. 그렇죠. 개인들 하시기에는 조금 저기 하겠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오케이. 자꾸 형의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가 그 미니 LED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터져가지고 고영이?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 그게 기타 부문에서 나왔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기존의 어떤 SPI나 AOI 쪽이 아니라 기타 부문이 터져서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하나 애드된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테크윙은 1분기 실적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들이 원래 메모리 핸들러 업체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핸들러를 2분기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규 부문 쪽은 기존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별로 프라이싱이 아직은 덜 돼 있다는 거. 아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이 하는 장비. 이런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하여튼 장비주는 이런 쪽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을 거예요. 파츠는 뭐 없나? 파츠 쪽은 이제 청바지를 파는 애들이죠. 이제 골드러시 때 이제 일단은 TCK가 이제 있는데 넘사벽이에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2조 7천억까지 가버렸어요. 이 회사는 비싸다.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게 원익 QNC. 원익QNC. 얘는 이제 쿼츠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켓류들도 괜찮아요. TSE, 쓰고 버리는 것들. 네네. TSE, ISC.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SIC 쪽으로 이제 이원화되는 지금은 TCK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원화되는
되는 게 이제 KNJ 쪽하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실리콘 파츠를 하는데 작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매출이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500 몇십억 나왔어요. 540억 나왔나? 이렇게 나왔는데 밸류를 안 줘요. 왜? 기존에 실리콘 파츠가 SiC 파츠로 바뀌니까 얘는 이게 많이 벌어도 이게 대체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이 멀티플을 좀 못 받는데 그래도 숫자가 워낙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익률은 30% 후반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아직 시총 1조가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원익큐엔씨는 올해 뭐 우리 최근에 방송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언제 방송이냐? 우리 지지난주인가 했어요. 했니? 네, 쿼츠 쪽하고 야, 이제 덩어리 지난주에 뭐 했냐? 인텔리언 인텔리안테크 올랐니? HDC 아이 컨트롤. 올랐니? 안 올랐다. 와 여기 냉정하구나 여기 야. 진짜 바로바로 주간 단위로 거의 평가받는 거야. 전문가들의 무덤이구만 여기가 진짜. 그럼 말 잘못하면 좋다. 야, 너 깡냉이 가게 줄 얼마나 뛰는지 알아? 장난 아니야. 곡물 가격 장난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이제 큰일입니다. 아니 IT 불러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자재 특집을 해요. 원자재 특집을. 라면을 좀 사나. 삼양식품 좋습니다. IT 전문가인데 옛날에 우리 같이 초반에 좀 네. 제가 자리 못 잡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여러 개 불닭볶음면도 했어요. 막 공부하고 그랬다고. 텍스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동국제에 가려고 그러니까 형이 못 하겠잖아. 야, 동자 알고리즘 망가진다고. 동자 걔 불러서 물어봐. 하여튼 곡물 가격도 엄청 뛰는데 야, 곡물하고 IT는 관계가 없겠지.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스마트팜 하면은 LED 조명이 있고 근데 물론 그게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 물론 뭐 있을 수 있어, 그지? 이게 반도체 가격이 왜 뛰는 줄 알아요? 반도체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반도체가 요즘에는 원유보다 기초 원자재로서의 그 연관도가 더 높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 풀리면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반도체 어떤 그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반도체를 현물처럼 거래하고 그 디램 이렇게 있어. 그런 거 막 했던 남성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웬만한 전자제품엔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막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별로 없어도 됐잖아요. 그냥 부품 트랜지스터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집적회로를 써야 돼요. 스마트 가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보다 오히려 더 기초 원자재로서 어떤 산업재 뭐 이런 성격이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옥수수 가격 뛰는 거랑 반도체 가격 뛰는 거는 옥수수만 뛴 게 아니라 밀 위트도 뛰고 뭐 결국 가수요가 붙은 거잖아요. 소이빈도 날아가고 있고 어제 폭등했다 폭등. 돈은 많아지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다 그게 보니까 계속 급등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고 앉아 있는. 코인을 사세요. 코인을 샀어야 돼? 그러니까 주발리니 보고 좀 배워요. 우리는 너무 늦어 요즘에. 아재들은 좀 손이 늦어. 그러니까. 나중에 포트 공개하라 그러세요. 코인 뭐 가지고 있는지. 종목이 너무 많다야. 탑픽을 찍어줘요 그러면? 그렇지 한 두 탑픽? 개만. 탑픽? KNJ 난 좋아 보이네. 네. 오니큐엔씨가 전 더 좋아. 더 좋아 보여? 네. 그럼 원익QNC, 네. KNJ, 그리고 고영. 고영. 네. 내 사랑 고영.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곡물 관련주.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농 삼양식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삼양식품 좋아요. 농심도 괜찮고. 오뚜기 오늘도 누가 덩어리가 오늘 그 얘기했구나. 농심하고 오뚜기. 오뚜기 또 괜찮고. 작은 거는 뭐 사조동화원, 그다음에 팜스토리, 배합 사료 같은 것들도 가격이 뛸 거야. 사료 가격 뛰면 모두 뛴다. 돼지우도 뛰고. 소고기도 뛰고 다 뛰는 거야. 그렇죠. 소는 누가 키우냐 현진 이제. 팜스코? 뭐 이런 그렇지. 순차적으로 그 라인 체인을 잘 잡아놓고 하여튼 곡물 가격은 계속 뛴다는 거. 보면 이 전염병이 크게 돌면요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인플레이션 오면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임금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또 자동화 투자가 일어나요. 예전에 사실 포디즘이라 그래서 그 포드 어떤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자동화 투자가 왜 일어났냐면 그렇지. 그때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노동자들 임금이 급등했대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 그 임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 택배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올랐지. 한 30%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또 뭐 쿠팡 상장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슈도 되고. 그게 이제 그러면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자동화 투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템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아이템 참 따뜻한데 39분은 정말 여기는 그 사바나야. 여기는 사바나. 야씨 아이템으로 꺼져 아이템으로. 아이템 열심히 받으세요. 일단 뭐 그 정도인데 너무 뭐 의외로 기업이 많아져 버렸는데 네. 시장은 그냥 뭐 불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업은 엄청 많았네. 시장하고 별개로 그 움직이는 그 베타가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면 되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창의성은 일반 그 자기가 체하는 거 우리 주발린이 그런 거 잘하잖아. 주발린 질문. 키가 컸구나.
근데 앉은 키가 좀 커졌네요. 이게 맞니 지금? 서울 반도체는 네. 어때요? 네, 서울 반도체 좋습니다. 왜? 왜냐면 그 이제 미니 걔는 LED. 네, 지금 이제 그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근데 그래도 OLED LCD를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LED로 전환됐는데 삼성은 이거를 마이크로 LED, QNED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맞아. 중간에 뭔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기존의 LCD에서 미니 LED로 중간에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미니 LED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LED 칩이 여기 한 만약에 100개 박혀 있다 그러면 여기 한 15,000개, 2만 개를 따다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LED 생산하는 회사는 굉장히 좋겠죠. 소자들. 네, 서울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 요즘 많이 떨어지던데 안 좋네. 지금 사야 될까요?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아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최근에 이게 빠지는 이슈가 어. 자사주 매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단기 이슈인 것 같고 지금 뭐 이 회사가 시총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래도 한 600억 정도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미니 LED 재료가 붙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뭐 설명 안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네. 그놈의 분할. 너 한번- 이제 시장 전문가 다 됐다. 손절가도 이야기해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게 되면은 어디가 될까요? 다른 백신이나 보안 백신이나 그런 쪽이죠. 근데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임상 기간이 엄청 짧았잖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임상 그냥 건너뛰고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 자체도 건너뛰고 그냥 투여하니까 지금 뭐 맞은 사람이 혈전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 맞을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집단의 선택.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그냥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이 집단 면역이 60%까지는 가야지 그 어느 정도 면역 체계 방어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맞추려고 하는 거지. 다음 주에 아빠 왔는데 아버지? 꼭 아버지는 겁이 나서 죽겠다고? 제가 아버지가 맞는데 왜 겁나? 아버지를 아주 사랑하는 주말님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 막 사고 나는 줄 알잖아요. 맨날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면 뉴스 별로 안 나오는데 비행기 사고 나면 뉴스가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체 뭐 10만 명 중에서 표본에서 몇 명 나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뉴스를 너무 이렇게 포커스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커지던데 이런 거는 결국 뭔가 전체 데이터에서 막 부작용 숫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 이런 게 아니면 지금 뭐 몇만 명 중에서 한두 명 나오는 이런 정도의 부작용 가지고 이걸 막 백신을 이러진 않아요. 독감 주사도 맞으면 부작용을 그렇죠. 다 있지. 많이 근육통도 죽어요. 있고. 왜요? 예. 백신을 계속 개조하겠지. 조율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백신이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했는데 안 들을 수 있으면 사람마다 다. 우리 그렇잖아요. 해열제 먹으면 타이레놀 먹다가 안 들으면 2시간 있다가 브루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백신, 코로나 백신들은 대부분 어떤 기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중복 투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투여했다가 중복 투여가 되려면 기전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유력한 게 테이크플란이에요. 기존 백신 치료제하고 기존 치료제하고 기전이 달라서 병용 투여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티코? 슈퍼 항생제고 그 항생제는 이미 쓰여 있던 거야. 폐렴 염증 폐렴 염증 치료하는 걸로. 근데 그거를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코비드라는 데 써보니까 동물성 실험은 효용성이 높아졌고 사람에다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효용성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고 그래서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동국제약 거야. 동국제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GMP 인증을 받은 데는 동국제약이 유일한 데야. 주식으로는 대박 못 나요? 상한가 종목 줘요 빨리. 상한가 종목. 다음 주에 상한가는 뭐야? 동국제약? 의외로 그럴 수 있어. 조국제약 상한가 제가 여기 돌릴게요. 이런 회사들이 한 수건 돌려, 번씩 수건 돌려. 뭐 돌릴 거야? 수건 돌릴 거야. 그러니까 시간부터는 우리 주발인 김송 아나운서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주발인 이송 아나운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자주 착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해 주시라고 하니까 댓글 창에다가 많이들 남겨주시고 남겨주시면 네.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은 궁금하시면 해주는데 너무 심도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하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람 댓글까지.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갑시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